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 리리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언제부터 만화책 많이 가지고 나오죠. 네. 읽기가 편해서 그래요. 네. 요새 하여튼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읽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리리드까지 두꺼운 책 지난번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 이렇게 잡았다가요.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책장에 다시 꽂아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책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어떤 그 감상과 어떤 기억을 통해서 분명히 좋았던 책들, 처음에는 이 시간에 이제 그 책장에서 이제 빼낼 책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시간에도 버리는 책들보단 주로 책장에 오래 남겨지는 책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 2021년에는 좀 버리는 책도 더 많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버릴 책이 아니라 여전히 가지고 있을 책입니다. 마르셀린 까이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발음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마르셀린 까이유. 네. 우리나라의 번역 제목은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크 샹페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그 만화가가, 사파가가 그린 그림책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 장자크 샹페는요, 만화책인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뭐 사건은 없고, 이 봐요. 글만 막. 이게 무슨 이제 우리가 일본식 만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만화라는 건 일본식 만화입니다. 일본식 만화라는 건 막 액션이 있잖아요. 만화 칸이 이렇게 막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코믹스가 그 일본의 망가라고 하는 그 일본의 만화책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DC라든지 마블 같은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그 일본 어떤 망가와 교류하고 또 많은 영향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프랑스 만화는요, 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그런 책들은 코믹스라고 안 하고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소설처럼 말이 많아요. 이 장자크 샹페의 그 만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만화면 나도 만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캐릭터가 그냥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앉아있느냐 뭐 요거가 다예요. 그리고 말풍선만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꼼꼼하게 적어요. 어린 시절에 아마 이 만화책을 발견했다라면 뭐 이런 만화가 다 있어 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만화책도 30살이 훌쩍 넘은 뒤에 서점에서 발견한 뒤에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읽어버리고,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다 읽으면 책 안 사잖아요. 근데 그 책을 산 뒤에 이후에 이 장자크 샹페의 그 만화를 꽤나 여러 권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랑베르시 같은 그 청년을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을 이제 주인공으로 했던 그런 만화도 있습니다. 그 책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셀린 까유라고 하는 인물은 그 소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얼굴이 빨갛습니다. 어린 소년이니까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빨개져요. 그냥 빨개요. 내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빨갛네. 이러면서 시작됩니다. 그 소년의 특징은 뭐냐면요, 빨개져야 될 때는 안 빨개져요. 엄청난 사고를 치고 어른들이 열이 받아서 빨개져 있죠, 얼굴이. 넌 부끄럽지도 않니? 근데 부끄러워요. 하지만 얼굴은 빨개지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들이 얼굴이 빨개질 때는 안 빨개지고요, 그냥 평상시에 빨갛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건지 정말 알고 싶어 라고 하는데, 끝까지 몰라요. 뭐 현대의학으로 뭐 규명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모여 있다가 이 까이유가 갈 때마다 이야기하죠. 저 꼬마아이 얼굴이 얼마나 빨간지 보셨어요? 저 아이는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야, 정말 빨갛다. 어쩌면 그렇게 빨갛니, 마르슬랭? 빨개. 얼굴이 너무 빨개. 그러면 마르슬랭은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갛다고?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근데 본인도 알죠. 본인 얼굴이 빨간지. 그리고서는 결국 혼자 노는 것을 또 좋아하는 아이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름철에 바닷가입니다. 마르슬랭은 바닷가에서 보내는 여름 바캉스철을 항상 그리워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 얼굴이 모두 함께 빨개졌고 사람들은 빨개질 얼굴에 대해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얼굴 탄다라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이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름에 햇빛 받으면. 그런 바로 여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가 돼야지만 비로소 사람들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재채기를 하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건물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취 에취라고 하는 재채기 소리가 나서 찾아가 봤더니 한 소년이 앉아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르네 라토라는 인물인데 그냥 재채기를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감기 기운이 전혀 없는데 재채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둘은 친구가 됩니다. 이 르네 라토는 역시 마르슬랭처럼 혼자 놀길 좋아했어요. 르네 라토는 혼자 강가를 산책할 때만 겨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과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귀만이 그의 깊은 고통을 위로해주곤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 이 두 소년이 당연히도 친구가 되죠. 그리고선 둘이서 하루 종일 숨바꼭질을 하며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숨바꼭질이 되겠습니까? 숲에 있는데 하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에 있건 발견할 수 있고 한 아이는 끊임없이 재채기를 하니 어디에 있는지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둘은 너무나 행복하게 숨바꼭질을 하며 놉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하죠. 나 얼굴 빨개? 아니. 나 재채기해?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은 너무나 친한 친구가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두 사람은 헤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어른이 된 뒤에 어느 비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공간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빽빽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어느 한 사람만 얼굴이 빨개진 것을 발견한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까이요 라토라고 외치며 서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친구가 다시 한번 친구가 됩니다. 야, 자네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애취 자네도 그대로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냥을 가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영원히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그리고 해롭지 않은 사냥을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야 되는데 한 포수는 얼굴이 빨간 채 쫓아다니고 한 포수는 끊임없이 재채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영원히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그리고 해롭지도 않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냥을 해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놀이는 꽤나 흥미롭고 꽤나 사랑스럽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는 라토에게 라토지 누구겠어 하면서 두 사람은 여전한 우정을 다지게 되죠. 이 잔잔한 이야기는 별다른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20페이지가 되는 페이지 동안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와 재채기를 끊임없이 하는 아이가 일상 속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그냥 담담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숨길 수 없는 이 두 소녀는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잠깐 동안의 헤어짐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또한 영원히 둘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행복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친구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어제까지 영웅으로 떠받들던 사람이 어느 하나의 추문 또 어느 하나의 실수가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SNS를 통해서 그것이 공유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들과 다른 측면, 남들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실수, 남들은 잘 숨기고 있는 흠집을 드러냈던 이유만으로도 소위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관용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곧 잘못된 것이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장자크 샹빼가 그려놓고 있는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배척됐던, 그래서 혼자만 지내야 했던 얼굴 빨개지는 아이가 자기와 같은 또 다른 핸디캡을 가진 재채기 하는 아이를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의 약한 고리를 사랑스럽게 인정해주고 내 얼굴이 빨개? 아니. 내가 재채기해?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그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며 끌어안고 또한 그것을 눈 감아줄 때 그 둘은 친구가 돼간다라는 이야기를 장자크 샹빼는 아주 단순한 만화와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 비어있는 여백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빨개지는 얼굴의 소년만큼이나 우리에게 따스함을 전달하며 재채기를 하는 그 아이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그리고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의 만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만화를 읽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면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서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가 얼굴 빨개지는 아이나 재채기하는 아이처럼 남들에게 배척될까봐 그 앞장서서 누군가를 밀어내는데 열심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공포가 누군가에 대한 폭력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별것도 아닌 것과 같은 실수 혹은 큰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밥줄을 끊고 그 사람을 무리해서 쫓아내며 영원히 매장이라는 아주 삭막한 단어로서 낙인 찍는 것을 볼 때 이 장자크 샹빼가 왜 이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만화를 그리고자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그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점은 9.2점입니다. 높죠? 좋아요. 읽는 내내 엄마 미소를 짓게 되는 책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나 자신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내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육아에 지친 마음들이 읽으면 나처럼 힐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짧지만 책을 가득 채운 긍정의 문장들이 좋다. 단점을 갖고 있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두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얼마 전 나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다. 그렇게 우리들만의 시간을 되돌렸다. 마치 마르슬랭과 르네처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요라고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이런 세상을 꿈꾸지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 뿐이겠죠. 얼굴 빨개지는 아이, 아마도 아이가 아닌 노인이 된 뒤에라도 다시 한번 서재에서 꺼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덧붙여 해보게 됩니다. 리리디였습니다.